안녕하세요. 오늘은 스마트폰 최신 기능 강좌로 스마트폰 시계 앱에 숨겨진 다양한 기능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자, 시계 앱 실행합니다. 그러면 알람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시계 앱은 시간을 보기 위한 앱이라기보다는 알람이라든지 세계 시각, 스톱워치, 타이머, 일정 관리 등에 이용하는 앱이 되겠습니다. 하단 메뉴에서 알람 선택하면 현재 지정한 알람이 나오죠. 자, 우측 상단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새로운 알람을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계 앱에서 설정하는 알람은 요일과 시간을 지정을 해서 해당 요일과 시간에만 울리게끔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우선 7시에 설정을 해보도록 할까요? 자, 그 다음에 분도 설정을 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요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알람을 울리게 할 거예요. 그러면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내가 원하는 요일에만 울리게 지정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아래 보시면 대체 공휴일 및 임시 공휴일은 제외시킬 수도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외에 평일에 공휴일이 끼어 있는 경우도 있죠. 자, 그럴 경우에는 여기에 체크를 해주시게 되면 토요일, 일요일 외의 평일에 있는 공휴일에도 알람을 끄게 됩니다. 그 다음은 알람 이름 지정할 수가 있죠. 자, 터치해서 출근 알람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 알람 음이라든지 진동이라든지 다시 울리게 할지 그것도 지정할 수 있죠. 자, 지금은 5분 3회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터치하고 들어가면 간격과 반복 횟수를 지정할 수 있죠. 5분, 10분 또는 직접 설정할 수도 있고요. 반복 횟수도 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계속 반복인데요. 5분마다 울리게끔 지정을 했을 경우 내가 끄기 전까지는 계속 무한정으로 반복이 되겠죠. 알람 소리를 잘 못 듣는 분들은 계속 반복으로 해놓으시면 계속 울리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알람 배경도 지정을 할 수 있죠. 원하는 알람 배경으로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터치해서 액세스 허용하시고요. 갤러리에 있는 사진을 이용을 해서 알람 배경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내가 원하는 요일 하나만 지정해서 울리게도 할 수 있어요. 일주일 뒤에 어딘가 가야 하는데 그날은 일찍 일어나야 됩니다. 자, 그럴 경우 요일 위에 보시면 달력 표시가 있죠. 달력을 누르시고 해당 날짜를 터치하시고 완료하시면 그 날짜에 내가 지정한 시간에 알람이 울리게 되겠죠. 자, 그 경우 요일하고 상관없고요. 그 날짜에만 알람이 울리게 됩니다. 알람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런 기능 많이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 알람 지정을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해놓고 필요한 알람만 켜줄 수가 있죠. 자, 실행이 되겠죠. 그 다음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또 다른 식의 알람을 지정을 했으면 이 알람은 끄고 해당 알람만 다시 켜시면 되겠습니다. 자, 필요 없으면 터치하고 기다리면 체크가 되고요. 삭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세계 시각이 있죠. 내가 원하는 도시를 설정을 하면 그 도시의 시간들을 확인할 수 있고 날씨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플러스 누르셔서 원하는 도시를 추가를 해주시면 되겠죠. 여기 있는 도쿄 터치해 볼까요? 그 다음 추가하게 되면 여기에 도쿄가 생겼죠. 그리고 지금 날씨와 온도도 보여주게 됩니다. 그 다음은 스톱워치죠. 스톱워치는 잘 아시죠? 정확하게 시간 잴 때 많이 이용하시죠? 시작 누르시면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고요. 자, 그 다음에 중지, 그 다음에 다시 계속, 중지, 초기화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구간 기록도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시작 누른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다음 여기까지 시간을 일단 표시를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구간 기록 누릅니다. 그러면 구간 1에 지금 시간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또 시간이 흐른 다음 다시 구간 기록 누르시면 해당 구간에 또 기록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속 구간 기록을 눌렀을 때마다 그 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속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여러 가지의 시간을 잴 때는 이 구간 기록을 활용하시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은 타이머가 있습니다. 자, 타이머는 집중해서 뭔가를 해야 한다거나 요리를 하거나 할 때 많이 이용을 하시죠. 자, 타이머 지정을 합니다. 시간과 분, 초가 있죠. 자, 예를 들어서 2분 이렇게 지정을 했어요. 자, 그 다음 초는 30초를 지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30초의 위치를 시키겠죠? 자, 그 다음 시작하시게 되면 타이머가 시작이 되고요.
시간이 점점 줄어들게 되죠. 이렇게 해서 이용할 수 있고 일시 정지도 할 수 있습니다. 계속 가시면 되겠죠. 그 다음 타이머가 끝나게 되면 알림이 울리게 됩니다. 우측 상단 목록 버튼 누르면 지금 타이머가 여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에서 타이머를 하나 더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분 또 지정을 하시죠.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타이머도 또 실행이 되겠죠. 동시에 여러 개의 타이머를 지정을 할 수 있어요. 자, 이때 해당 타이머가 끝날 때마다 알림은 울리게 되겠죠. 자, 필요 없으면 X 눌러서 닫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알람으로 왔는데요. 자, 알람으로 온 상태에서 우측 상단 점 3개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수면 스케줄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여길 들어갈게요. 그러면 숙면을 취하고 제 시간에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환경을 만들라고 하죠. 자, 수면이 건강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죠. 이 수면 스케줄을 이용을 해서 수면의 질을 올릴 수 있습니다. 자, 시작 누릅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취침 시간과 기상 시간을 설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11시 반에 수면에 들어갈 거예요. 자, 그러면 11시 반에 가져다 놓겠죠. 자, 그 다음 기상 시간은 7시 30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면 시간이 8시간이 되죠. 자, 그 다음 누릅니다. 자, 여기서 방해 금지를 체크하게 되면 전화라든지 알림 이런 것들을 모두 무음으로 처리합니다. 그런데 급한 일이 있을 수 있죠. 자, 그럴 때는 방해 금지를 일단 체크하시고요. 제외할 것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전화 및 메시지가 모두 허용 안 됨으로 되어 있죠. 터치합니다. 여기서 전화를 허용하는 연락처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가에 부모님들이 연세가 많이 드셨어요. 그러면 항상 불안하죠. 그럴 때는 연락처 누르시고요. 연락처에서 부모님 전화번호만 제외를 시켜 놓으면 되겠죠. 그러면 수면 모드를 설정했더라도 다른 전화는 들어오지 않지만 그 전화는 들어오게 됩니다. 자, 연락처를 이렇게 추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연락처가 하나가 추가되어 있죠. 그러면 김철수에게 전화가 올 경우 수면 모드에서도 전화벨은 울리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추가 항목이 있습니다. 지금 지정한 연락처 외에 다른 전화는 전부 들어오지 않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적용 안 함을 누르시고요. 즐겨 찾는 연락처를 추가한다든지 저장된 모든 연락처라든지 아니면 적용 안 함을 할 수도 있겠죠. 여기서 추가 연락처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적용 안 함 하면 추가한 연락처만 전화를 받을 수 있고요. 그 외에도 받을 때는 여기서 지정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이상 계속 반복적으로 올 경우에는 그런 전화는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할 수가 있죠. 자, 처음 전화가 온 후 같은 전화번호로 15분 이내에 다시 오면 전화벨이 울린다고 하죠. 자, 이것도 싫으시면 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메시지는 적용 안 함으로 되어 있죠. 자, 이 메시지도 즐겨 찾는 연락처나 저장된 모든 연락처 이렇게 지정을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전화 및 메시지 설정을 했습니다. 뒤로 돌아갑니다. 자, 이렇게 전화 및 메시지 지정했죠. 자, 그 다음에 앱 알림이죠.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앱이 1, 20개씩은 다 설치되어 있을 텐데요. 이 앱에서 울리는 알림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앱 알림도 모두 허용 안 됨으로 해주시면 스마트폰이 훨씬 조용해지죠. 자, 그런데 꼭 받아야 하는 앱에서의 알림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또 터치하고 들어가셔서 앱만 추가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앱에서 알림을 꼭 받아야 할 일은 잘 없죠. 이거는 그냥 모두 허용 안 됨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완료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지정해 놓은 게 보이죠? 여기 있는 톱니바퀴 설정 누르면 다시 수정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다 끝났으면 다음 합니다. 그러면 수면 모드에서 실행할 동작을 여기서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수면 모드에서 편안하게 화면 보기로 바꾼다든지 다크 모드 또는 흑백, 그 다음 Always on 디스플레이 화면으로 바뀐다든지 아니면 절전 모드로 바뀐다든지 이렇게 지정할 수 있고요. 소리와 음량도 바꿔줄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벨소리가 0 상태죠. 자, 그런데 벨소리를 올렸어요. 자, 그래도 전화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벨소리는 울리지 않아요. 앞서 같이 제외시킨 연락처 있죠? 꼭 받아야 되는 전화. 그런 경우에만 이 크기로 벨이 울리게 되겠죠. 자, 이 벨소리를 0으로 만들면 앞서 지정한 연락처에서 전화가 오더라도 무음으로 전화가 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전화를 못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벨소리는 켜두는 게 좋겠죠. 자, 그런 따로 지정한 연락처가 없을 경우에는
벨소리와 알림 전부 0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통은 절전 모드로 두는 게 제일 좋겠죠. 완료합니다. 자, 그 다음 수면 켜기 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수면 상태가 되겠습니다. 끄기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직접 켜고 끌 때는 이렇게 켜고 끄시면 되겠고요. 켜지 않고 이대로 놔두면 자동으로 수면 스케줄에 맞춰서 스마트폰에 있는 수면 모드가 실행이 되게 되겠죠. 자동으로 하는 게 싫고 제가 수면할 때만 켜고 싶어요. 그때는 수동으로 하시고요. 아래쪽에 자동으로 켜기 선택하시고요. 수면 스케줄을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완료하시게 되면 이제 직접 켜기와 끄기로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자동을 지정하지 않고 내가 그냥 이용을 할 경우에는 아래쪽에서 모드 기능을 아까 같이 여기서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서 전부 설정을 해주시고 수면할 때만 켜주시면 되겠죠. 이런 것은 편리한 대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수면 모드가 하나 들어와 있죠. 자, 다시 터치하고 들어가시면 이 수면 모드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수면 모드를 지우실 때는 우측 상단 점색의 버튼 누르시고 삭제하시면 수면 모드 삭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알람이 없어졌죠. 자, 이 알람 기능을 외부 앱을 이용하시거나 복잡하게 이용하시는데요. 이 시계 앱으로만 이용해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직관적이고 사용이 편리하기 때문에 누구나 간편하게 이용을 할 수 있어요.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 기본 앱인 시계 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